안녕하세요. 부자연스입니다. 자, 스케치업 2021 튜토리얼 지금 프린시펄 도구 중에 메이크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념이 간단하죠. 어떤 점이나 선이나 아니면 또한 3차원 객체 또는 그룹을 그룹과 그룹을 또는 그룹과 그룹과 그룹을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었다면 이 메이크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스케치업 모델링의 사실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작업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메이크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떤 스케치업에 있는 좀 독특한 개념인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예제라기보다는 그냥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 네, 천에 천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너무 사각형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심심하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기능들은 다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모델링 도구예요. 전부 다 사각형 그리고 선 그리고 옵셋하고 밀 땡기고 어쩌고 하면서 다 만드는 그냥 그런 기능들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냥 간단하게 집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과 메이크 컴포넌트가 있는데 메이크 그룹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메이크 컴포넌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단축키는 G입니다. G. 기본적으로 윈도우 프리퍼런시스에 자, 쇼컷에 가시면 컴포넌트 보시면 메이크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G로 할당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택하고 메이크 컴포넌트 누르면 자, 메이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별도의 창이 뜨는 게 없었죠.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반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입력하라고 하는 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제 픽시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컴포넌트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 안에 사용되는 컴포넌트 이름. 물론 이제 컴포넌트 이름을 다 일일이 지정하고 사용하고 이런 습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시간이 곧 돈이니까 일일이 다 컴포넌트 이름 입력하면서 이렇게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뭐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 하우스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자, 디스크립션은 이제 주석이죠. 주석 설명인데 한글 쓰셔도 돼요. 사실 여기까지 뭐 무조건 영어로 제가 작문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자, 컴포넌트 예제로 만드는 집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어떤 어드밴스 어트리뷰션 이거는 정렬,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정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지금 만드는 단계니까 아무것도 건드지 말고 그냥 만드시면 돼요. 요 밑에 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냥 만드세요. 요거는 하나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기본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글씨가 리플레이 셀렉션 이 컴포넌트라고 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걸 컴포넌트로 바꾸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방금 집이 하나의 컴포넌트 스케치업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떤 객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스케치업에서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표시되는 게 그룹이 있고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룹이 있고 컴포넌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컴포넌트예요.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놓고 얘를 make 그룹은 별도의 창이 없이 바로 만들어졌죠. 얘를 make component 만들겠습니다. 자, 저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만들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화면상에 지금 제가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둘 다 그냥 똑같이 그냥 사각형 박스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서 표시가 안 되죠. 자, 그러나 음, 아웃라이너 아웃라이너 그룹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각형에 이렇게 십자가로 흰선이 이렇게 보이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모가 이렇게 색이 채워져 있는 이렇게 요렇게 식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눈을 클릭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되고, 이 오른쪽에 아웃라이너 창에서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되고, 반대로 얘를 선택해도 이게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러라고 만든 기능이긴 한데 이거 켜놓으면 스케치업이 버벅거리기 때문에 안 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확인은 된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끼고 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안 끼고 쓸 거면 얘랑 어떻게 구별을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룹 편집, 에디트 그룹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은선, 히든 박스가 나타나면서 내가 요 안에 있는 객체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트 컴포넌트를 들어가도 되지만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집니다. 이 상태 자체도 똑같아요. 그죠? 뭐 두 개 다른 게 없습니다.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이렇게 멀리 축이 없는 데서 또 보여드릴게요. 에디트 컴포넌트 들어가도 그룹 자체에 이런 식으로 축이 만들어지고, 없는 상태인데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생기죠. X, Y, Z 색깔이. 얘도 들어가면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얘는 에디트 그룹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에디트 컴포넌트고, 그렇기 때문에 에디트랑 그룹이랑 컴포넌트를 저희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는 있지만, 그 외에 화면상의 어떤 클릭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이게 그룹인지 컴포넌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트레이에 관해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트레이에 보시면 엔티티 인포라고 해서 이제 내가 선택한 객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끝나고 나서 이 트레이 부분은 한 방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매트리얼하고 다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면 솔리드 그룹이다 그러고 해서 이제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클릭하면 솔리드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엔티티 인포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일일이 엔티티 인포를 다 키고 뭐 이거 얘가 그룹인지 컴포넌트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반복해서 사용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컴포넌트 객체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룹을 만든다. 이렇게 큰 원칙을 세우고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는 그룹이고 얘는 컴포넌트죠. 자, 얘를 복사를 한번 한 10개씩만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가 좀 집이 이렇게 쭉 됐죠? 예, 이제 점점 주택단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제 어, 건축주가 세 번째 집을 분양받는 건축주가 자기는 지붕 색깔만, 우리 집은 지붕 색깔이 좀 달라야 되니까 세 번째 집 같은 경우에 내가 우리 집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들어가서 그룹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이거는 저 뭐야 매트리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만 보세요. 자, 지붕에 이렇게 빨간색을 줬어요. 자, 그러면 그룹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복사했지만 세 번째 있는 애는 제가 지붕에 색칠을 해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얘네는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를 복사했으니까 컴포넌트인 거예요, 전부 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은 얘기로 건축주가 집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빨간색을 제가 이렇게 주면, 자, 화면에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룹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도 복사된 상태만 그대로 남아있고 그 후에 되는 변경점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전체 객체가 전부 다 각각 전부 다 따로 작동되는 객체라는 얘기고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하더라도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면 그 외에 변경되는 모든 상황들이 그 후에 복사되어 있는 객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창을 하나 더 낸다고, 뭐 원형창을 한번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서클을 그린다고 할지언정 복사를 한 다른 객체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미리 이거는 내가 만약에 수정 상황이 언제든지 생기고 내가 변경할 일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이 원형창을 내달라고 했으니까
이 주택단지에는 모든 주택에 원형창이 난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 뒤에 있는 애들까지 한 방에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칠게요. 이 집을 갖다가 사장님이 와서 야 집에 왜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를 달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 사장님 자 해서 이 손잡이에다가 이 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달아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집에 다 달려져 있죠?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으면 예, 고정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방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쪽 집은요. 자 사장님이 퇴근 시간 다 돼서 손잡이 좀 달아놓고 가 그러면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간단하게 지금 집으로 제가 뭐 설명을 드려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시고 있는 모델링이 뭐 잠실 주경기장에 의자를 배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의자 색깔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룹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만 개 다 클릭해야 되는 거죠. 네, 맛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객체는 그룹으로 만들고 어떤 객체는 컴포넌트를 만든다. 이 기준을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 또 무조건 그러면 다 컴포넌트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용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스케치업 용량 관리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누가 작게 용량이 작게끔 만들어내는 게 어떤 스케치업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컴포넌트를 무조건 만든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객체와 내가 최종적으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객체를 잘 구분하시는 게 이 스케치업에서 이 컴포넌트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개념에 관해서만 계속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베이크 컴포넌트에 있어서 그 다음 항목들,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 중에 어떤 속성들을 또 따로 적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리플레이스 이런 옵션은 뭔지, 그리고 기타 등등 이 컴포넌트를 사실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얼라이먼트 설명드려야 되고 로드 폼도 설명드려야 되고 로드 폼이란다. 로드 폼 설명드려야 되고 뭐 스태틱스 이런 뭐볼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밑에 다이나믹 컴포넌트라고 또 이 스케치업에만 있는 또 그런 좀 요상한 놈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컴포넌트는 아마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질 겁니다. 자 그래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컴포넌트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아까 이런 경우요. 실제 작업하다가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퇴근이 정시 퇴근이 되는 거고 기억 못하면 야근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